작년에는 16년 차 경매 기술자로 방문했었고요. 이번에는 17년 차 현재 진행형 경매 기술자로 두 번째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투자인님. 경매 초보가 꼭 알아야 할 질문 탑 88. 네. 이 책의 제목인데요. 네. 이 책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6년 차에 작년에 이제 접어들면서 책을 경매가 너무 좋으니까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예쁜 마음만 있어서 책을 내고 났더니 DM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 경매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라는 이제 질문을 DM으로 많이 주셨어요. 네. 그 질문들을 모아서 추려 보니 88가지의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답을 현재 진행하면서 해드릴 수 있는 답을 모두 다 써서 이번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 네. 책이 바로 경매 초보가 꼭 알아야 할 질문 탑 88이라고. 네. 88이 두 개 들어가니까 네. 돈 많이 벌 돈 많이 버세요. 네. 네. 그 DM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 메시지가 온 거죠. 네네. 와. 예상보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경매를 알고 싶다라는 DM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야, 거기서 이제 알짜만 딱 추려가지고 정리해 주신 거군요. 네네네. 그 현장에서 17년 차 경매를 해오셨고, 네. 그 다음에 26채를 네. 보유하고 계시고. 있고.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그렇게 다주택자로 살고 있는 이유가요. 제가 집을 좋아해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주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임차하고 계신 분들한테 집에 대한 좋은 추억을 또 그 자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추억을 갖고서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취지도 있어요. 네. 네. 또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네. 이 문구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돈 없이도 경매도 되나요? 네. 돈이 없는데 경매가 가능한가요? 제가 돈이 없이 경매를 했고요. 항상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었던 노하우가 있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돈은 없지만 경매로라도 내가 꼭 필요에 의해서 사야 되는 부동산이 있는 분들에게 네, 할 수 있어요라고 확신은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대출이라는 게 우리는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라는 마음이 열리고부터는 나라에서 대출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 그거를 잘 따져봐서 나라에서 빌려줘도 된다고 한 은행 돈을 네, 빌려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다음에요. 내 돈을 최소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경매가 맞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때가 대출이 90% 나왔어요. 90%. 근데 지금 하락장인 지금 2023년도 무주택자한테 다시 그렇게 열리는 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90%예요? 80%까지 돼요. 아, 이제 더 올라가는 지금 거구나. 80%가 되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집 사세요라는 시기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 경매로 집 사세요? 그냥 부동산에서 사던 다 사세요. 대출은 해드립니다. 당신이 무주택자라면. 네. 아, 지금 일반 대출이 80%가 됐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에 맞느냐가 또 있겠죠. 네. 근데 예전에는 작년까지도 수입이 많은 분들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뭐 이러면서 낮추고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지금 세일 중이잖아요. 하락장이고 다시 이제 경매장도 경쟁률이 적어진 시장이니까 이런 박앤세일 기간에 싸게도 사지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아주 좋은 지금 시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능하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현재 시기는 집을 사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나에게 맞는 대출 전략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는 부지런하시면 돼요. 네. 여러 정보가 요즘은 너무 많이 매체에 나와 있고 찾아보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출 이자가 비싼데 어떻게 내라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저라면 지금 일시적으로 이자가 잠깐 비싸니까 일을 조금만 더 하면 안 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대출을 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자가 이거보다 더 비쌀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체감상 높지는 않지만 처음에
우리 MZ분들은 너무 저이자일 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럼 체감상 너무 높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가. 이게 정상이다라고 마음을 좀 바꾸시면 심리적으로 편해요. 네, 이자는 내가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 은행으로 나가는 거니까 수익이 좋은 물건을 보는 눈을 키우시면 대출 이자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아, 수익이 좋은 물건을 찾고 네. 그걸 사면 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지금도 나온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그렇구나. 5%, 6% 퍼센테이지가 되더라도 그보다 좋은 물건을 찾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좋지 않은 물건이나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다면 상승장, 하락장과는 상관없이 계속 유찰되기 마련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유찰된 물건에 대한 이유는 싹 빼고 뉴스에서 보면 요즘 유찰이 막 3회, 5회 되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요즘 그렇게 되는 물건은 주로 우리가 뉴스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던 전세 사기 사건. 네. 그런 물건에 집 자체가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니고요. 용도가 사무소거나 근린시설인 거예요. 거기에 전세를 들어가신 물건. 이런 건 아무도 낙찰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이어서 유찰된 게 아니고 물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유찰이 됐던 거죠. 그럼 애초에 그런데 전세를 들어간 거는 네. 그게 몰라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경매 공부를 하시면 권리 분석 이런 거 할 줄 아니까 내 집이 이 가치가 있구나. 전세가를 이 정도 줘도 되는구나. 그다음 혹시나 집이 잘못돼서 경매 넘어갔을 때 내가 전세금이나 이런 걸 잘 보존할 수 있구나. 이런 공부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과 경매 시점은 다르다고 했는데 네. 뭐를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이 하락장이니까 지금 공부하시면 너무 좋은 시기예요. 하락장에는 돈 없는 분들이 돈도 모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승장에는 공부 없이 그곳에 발을 들이셨다가 실패를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때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하락장에는 좀 이렇게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좀 여유가 숨고르기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이럴 때는 상승장이 좀 있으면 올 거니 그때를 대비해서 더 좋은 물건이 올라가기 전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내가 그 물건을 선점하려면 지난번 공부가 부족했으니 이번에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마음을 다시 다잡으시면 상승장 전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은 요즘 좀 경매 시장 분위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신문을 보니까 유찰 건수가 늘고 경매 낙찰률도 낮다고 네. 이러더라고요. 네. 좀 요즘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요즘 분위기요. 네, 질문이 요즘 분위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우리 이사님께서 3월달 분위기는 어떠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요즘이라는 게 너무 길잖아요. 네. 경매 시장이 그래요. 경매 시장이 달달이 틀리고 주마다 틀려요. 네. 그리고 물건마다 틀리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저는 투자에는 이 수도권만 하는 사람이라서 수도권 그래프를 가져와 봤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 입찰 경쟁률이라고 제목은 했지만 내려갔던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이유는 지금 잠깐 내려갔을 때가 10월부터 11월, 12월이 살짝 밑으로 그래프가 돼 있잖아요. 이때는 부동산 하락장하고 상관없이 왜 내려갈 수밖에 없냐면요. 경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는 은행에서 경락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낙찰 받고 나면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소진됐다고 그래요. 대출 금액이 갖고 있던 돈이 다 소진되는 시기예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때는 현금 있는 분들밖에 낙찰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그래프가 내려갔었어요. 근데 요즘 갑자기요. 상승하고 있잖아요. 2월 그래프에. 이때는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좀 주춤하는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확 올라갔잖아요. 여기 이제 새해 들어오면서 대출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입증해 드리려고 입찰 명수 보여드리잖아요. 3월 들어오면서 지금 60명 한 물건에 지금 보시면 미납됐던 물건이에요. 언제? 11월. 이때는 하락장이니까 대출이 안 나왔어요. 미납이라는 게 뭐예요? 네, 낙찰을 받았는데 돈을 못 낸 거예요. 낙찰자가. 그러면 그거 계약금만 날린 거예요? 네, 보증금이라고 보증금. 하죠. 그러니까 10%가 없어진 거예요. 왜 받으신 거지? 될 줄 알고. 네, 현금으로 다 하셨던 분은 잔금을 내거든요. 네. 근데 대출이라는 건
그 전날까지 내가 여기 대출 그 서류를 쓰기 전까지도 나온다고 믿다가 그렇구나. 그날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납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뭐 다른 사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물건의 하자가 심각하면 미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지금 증명을 하는 모습인 게 60명이 오셨잖아요. 심각했으면 이분들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60명이 낙찰이 됐구나라고 하면 그 전에 그 미납하셨던 분은 본인의 개인 사정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3월 14일 날은 42명이 오셨잖아요. 85명이 오셨던 물건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 이제 극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뺐거든요. 평균으로 요즘 좋은 물건에는 저만큼씩 다니세요. 60명, 40명. 40명. 그렇구나. 네. 이게 평소 대비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물건이 좋은 물건일 때는 주로 이렇게 오세요. 이 정도? 네. 좋은 물건일 때는. 네, 요즘 갑자기 수도권에 그렇게 저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물건까지도 저만큼 다니시는 거 보면 경매로 사는 시기가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분들이 많아지신 거예요. 와, 근데 이렇게 3차까지도 막 가요, 요즘에? 갔던 게 2월 전까지만. 2월 전까지만? 네. 3차까지 갔잖아요. 근데 2차 그 전 가격보다 높게 쓰세요. 참 신기하죠. 그럼 2차 때 와서 그 가격을 쓰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꼭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시죠. 3차까지 기다리는 건 심리전에서 점점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기다렸다가 3차까지 간 거예요. 3차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르네 하면서 내가 이 물건 뺏길 수 없지 하면서 2차 가격을 쓰시는 거죠. 야, 그러면은 진짜 이거 하시는 분들은 그 물건의 가격을 되게 정확하게 좀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보면 3차가 네. 4억 7천이고 2차가 6억 8천인데 네. 4억 7천까지 떨어져서 이걸 이제 그 입찰하러 온 건데 네. 6억 8천보다 높은 가격 쓰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3차 가격 쓰고 있는데 혼자 2차 가격 쓰고 뒤에서 우우 하는 사람들 그 야유를 들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때 3차에 가잖아요. 그럼 위에 이렇게 좀 상위 분들 금액이 비슷비슷해요. 그럼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 가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박앤세일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고요. 이 물건의 가치는 원래가 그 3차 가격은 훨씬 넘는구나라고 다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네요. 꾸준히 있었어요. 정말로. 물건에 따라서. 네. 그러면은 작가님 한번 실제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 물건을 하나 예시로 들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왜 유찰이 많이 되느냐 그런 물건을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물건은요. 감정가가 굉장히 싸죠. 8,420이에요. 한 호실? 네. 원룸이에요. 원룸이에요. 원룸인데 주소를 보시면 신림동이에요. 지금 현장에 이 물건은 제가 임장도 다녀왔거든요. 역에서 걸어서 5분이에요. 초초 역세권이에요. 작정하고 뛰면 3분 컷 이런 초초 역세권이라서 이런 집은 청년들한테 나 돈 없으니까 반지하 사라 이거보다는요. 이런 투자를 하셔라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초초 역세권에 내 땅이 서울의 신림동에 5.6평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역세권 앞에 평지잖아요. 그러면은 개발 계획이 갑자기 몇 달 뒤에 가면 선이 그어져 버려요. 그래서 8,600에 사와도 이 물건은 돈을 많이 버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2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낙찰이 6,750에 됐잖아요. 전세가로 낙찰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무비 투자예요. 이 물건이. 지금 중요한 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임장을 가시면 이 집이 반지하니까 우리 물건을 보러 가잖아요. 여기 계단에 보시면 몇 계단이 내려갔느냐를 보시면 내 집의 창문이 굉장히 바닥하고 붙어 있구나. 좀 떨어져 있구나. 이런 거를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까지 보셔야 되느냐면요. 창문은 일조권이잖아요. 반지하는.
그런데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 옆에 하수구 그 배수 시설 있잖아요. 그게 역류해요. 담배꽁초도 차고 뭐 쓰레기도 차고 이래서 역류할 수도 있지만 위에 높은 곳에서 우리 집으로 내려오는 그 물들이 모여 장마철에 우리 집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 역류까지도 되는 하수구가 우리 창문 옆에 붙어 있느냐 이런 것도 보고 오시는 게 임장이에요. 이 물건을 현장에 가셔서 반지하기 때문에 더 신중히 보셔야 돼요. 2층, 3층 뭐 이렇게 지상층보다. 그래, 내가 이 반지하를 낙찰을 받았을 때 고생은 좀 할 것 같아. 그렇지만 좀만 더 버틴다면 더 좋은 새 집으로 아파트로 바뀌는 동네구나. 그렇다면 좀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시기가 더 쉬우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역이 아파트로 바뀐다고요? 바뀔 가능성이 많은 동네는 이제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개발 가능하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오지도 않아요. 이 물건이. 현장에서 벌써 매매로 끝났지. 근데 여기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라는 그 포인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가서 아무 소문이 없는데도 가서 사는 거죠. 근데 살 때 내 돈을 여기에 막 반지 하나 사면서 현금 5천을 갖다가 투자금을 넣어놓거나 1억을 넣어놓거나 이런 건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낙찰 받은 금액을 보시면 전세까지 낙찰을 받잖아요. 취등록세도 1% 이하 집이니까 아무리 다주택자여도 취등록세도 그냥 기본만 내시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투자금이 없는 집 하나를 서울에 5.6평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반지하 누가 전세 들어와 하시겠지만 이 동네 특성상 원룸이 없어서 못 찾는 동네. 그 대학생도 많고 1인 그 청년들도 많고 한 동네라서 네, 지금 SH라고 해서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들한테 그 대출을 내주고 LH에서도 내주잖아요. 그 가격만큼만 낙찰을 받은 거예요. 투자 아주 잘한 물건이에요. 이렇게 나 돈 없어도 낙찰 받을 수 있어요라고 질문하셔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낙찰가가 6억 7천이잖아요. 아 그렇게 보셨구나. 6,750. 재밌어요. 자기 돈으로 675만 원. 아 처음에 입찰금은 675만 원. 그리고 낙찰은 6,750만 원. 전세가 6,700이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 금액이에요. 그 정도 금액. 네. LH에서 지금 전 사람이 전세 살았던 금액이 여기 나와요. 5천에 살았잖아요. 네. 지금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오거든요. 이 집이. 그러니까 전세가에서 대략 맞게 낙찰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금 5월이 되면 전세 그 곱하는 요율이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내 공시지가의 140%로 계산하시면 수월하게 집이 나가요. 그 금액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그 추가금 없이 전세까지 맞춘 거예요. 우선 전세는 잘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춰지는 동네. 사람이 많으니까 전세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게 만약에 채수가 늘어나면 그 전세니까 세금은 계속 내는 거고 내 소유가 된 거니까. 종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다 더해서. 그리고 이게 그러면 시세 차익으로 가격이 오를 때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맞아요. 계속 가져가서 나중에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종부세에 포함이 안 되는 크기와 가격이 있어요. 이 친구는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개발이 한참 늦게 될 곳 같잖아요. 임대사업자에 미련 없이 담아 놓으세요. 단지 지금 현재는 장기간 동안에 그 물건이 그 5% 이상 못 올린다는 단점은 있지만 제가 요번에 시장이 역전세가 많이 났잖아요. 저는 어차피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세나 월세 임대가를 저희 세입자 임차인분들한테 많이 받은 집이 별로 없거든요. 그랬더니 역전세를 안 받는 거예요. 안전한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뭐 전세가를 최대한 받아서 갭을 줄이겠어 보다는 이런 물건은 안전하게 나라에서 받으라는 금액만 받잖아요. 임대사업자에 담아놓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연락이 와요. 제가 요번에 이제 망원동에서 빌라를 하나 다세대라는 거 하는 그 빌라를 하나 갖고 있는데 땅이 도로에 조금 편입됐다고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
빌라에 갖고 있는 지분이 조금 도로에 포함됐으니 그 돈 3,600만 원을 받아가세요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이제 수익인 거예요. 어차피 팔고 싶지는 않지만 마포에 있는 땅을 내가 팔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도 수익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5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나중에 재개발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수를 만약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 이제 내가 부족한 돈이 추가 분담금도 나가고 그래서. 이러잖아요. 근데 저게 다세대가 아니고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소면 내 집을 넣어주느냐 조합원에 안 넣어주느냐라는 아주 골치 아픔이 있어요. 근데 집은 땅값을 받는 거니까 그 당시에 내가 추가 분담금이 없어서 국민 평형을 못 받아요. 그렇다면 적당한 금액을 내서 작은 걸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구나. 작은 걸로 받거나 아니면 이제 소문이 났을 때 또 한 번 더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또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극적인 예를 보여드리려고 반지하를 보여드린 거예요. 돈 없이 또 투자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국가에서 임대사업자 가지고 좀 배신을 했잖아. 임대사업자들한테 갑자기 막 줬던 그 사탕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들지 않는 것 뿐이지 임대사업자는 언제라도 내가 등록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지금은 메리트가 없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어요. 세금은 안 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종부세 뭐 반만 이렇게 그 집에 대해서 절약해주고 뭐 이런 건데 네. 반은 내야 되는 거군요. 중간에 팔고 싶은 분들은 담으면 안 되는 기간을 너무 많이 길게 잡아준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5평의 내 서울 땅을 맞아요. 무기로 가져갈 수가 있다. 이거 5.6이라서 6평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반올리. 네. 그럼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4평, 3평 이렇게 좀 적은 평형도 있어요. 지분 보실 때. 그런 거는 많이 좀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힘이 없는 집을 가져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조합원으로서. 그런데 이거는 안정권에 들어오는 평형이기 때문에 대지가 이런 건 하셔도 좋고요. 지금 현재 경매를 하는데 가치만 보는 얘기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밑에가 말소가 안 되거나 나를 괴롭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세입자가 있다가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거거든요. 이건 다 소멸이라서 나를 안 괴롭히는 물건이고 현재 이 집은 공실이었거든요. 임차권을 등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대출 빌려줬던 그 보증보험에 전화를 해서 비번을 받는 그런 아주 편한 명도의 물건. 그러니까 내 돈도 안 들어가는 투자인데 명도도 어렵지 않아. 이런 물건은 보너스죠 뭐. 혹시 이런 거는 경쟁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네, 여기 나와요. 단독 낙찰하셨어요, 이분이. 단독으로? 네, 반지하는 고수들 영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세요. 근데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딱 2가지예요. 비욘드 조닝하고 반지하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동네 이렇게 개발합시다 하고 구획을 정해줄 때 반지하가 많잖아요. 어떤 인센티브가 많아져요. 그렇다면 반지하가 내가 어깨를 당당히 펴도 되는 그런 집주인이 되는 거니까 예전처럼 반지하가 구박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식의 부족으로. 네. 만약에 권리분석만 이렇게 앉아서 봤으면 저도 단독 낙찰? 이거 이 사람 가져가서 골치 좀 아프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침 이 물건은 임장을 갔다 왔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잘 받으신 분이라고 이제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집값이 지금 약간 하락장성 분위기라면 지금 이게 가격이 1차가 8,400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원래부터 조금 약간 저렴하잖아요. 막 반지하니까 10억짜리 이런 거 보다가 이런 거 보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떨어지더라도 거의 이게 그냥 마지노선 집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닐하우스 가격 정도의 서울 땅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진짜 사도 되겠네요. 땅값에 가져가신 거예요. 경매를 해도 되겠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은 저를 혹시 이렇게 주목하셨던 분들은 자꾸 반복하는 물건이기는 한데 제가 원룸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원룸이 낙찰받은 금액보다 지금 곱하기 4배 돼 있어요. 그래요? 개발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용산에 있는 물건인데 곱하기 4배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수동에 반지하를 갖고 있는데 회수를 했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 저는 중소기업 청년이라고 해서 아주 저렴하게 줬는데도 이렇게 낙찰을 싸게 받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전세는 지금 제가 월세 반전세로 세팅을 했는데도 보증금이 낙찰가랑 만났으니까 월세는 그냥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네, 반지하가 이런 매력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런 물건들을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고가 물건들은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게 뭔가 불안한데 네. 이런 물건들은 사실 떨어지더라도 거의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냥 계속 비슷할 것 같은 네. 하락장에서도 이 경매하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적은 금액을 입찰할 때는 10만 원, 5만 원 막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격을 쓰게 돼요. 네. 또 저쪽 또 다른 고가 시장에서는 2억, 3억을 그 순간 막 올려요. 참 다른 시장이에요, 둘은.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것도 돈을 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게요. 진짜 좀 이런 것들은 진짜 돈이 안 들어가니까 네. 갖고 있다가 돈이 안 들어간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갭이 적다. 네. 주식 몇 개 살 정도의 돈으로 내가 그러니까요. 집이 한 채 서울에 땅이 몇 평 생긴다. 세금은 또 그냥 그 정도 내는 거니까 그냥 보험료 같은 느낌으로. 네. 저렴하게 받은 물건은 세금도 없거나 적거나 집값이 싸니까. 네.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사례로 들어가니까 재밌네요. 제가 경매에 수업하라고 또 날르니까 이건 재밌어가지고. 네. 네. 혹시 사례 하나 더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이번 물건은요. 네. 아까하고 다른 물건이에요. 지금 서울이네요, 근데. 네, 저는 서울만 하니까. 아, 서울만 하세요? 네. 지금 아까 물건은 단독 낙찰로 아주 가격 좋게 가져가신 물건이고요. 이번 물건은 유찰이 6회까지 됐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찰이 될 때는 가격이 하락장이어서가 아니다. 그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물건을 보여드렸는데 이 물건은요 현재 진행형이라서 권리 분석 해드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서 이 물건이 이렇게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물건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글씨 다세대만 보고 이 집은 다세대야라고 들어가시면 그게 바로 내 돈을 크게 손해보는 경매의 지금 리스크인 거예요. 이 물건은요. 가서 보면 정확히 디자인이 투룸 다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건축물 현황이에요. 방 2개짜리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던 물건이에요. 왼쪽을 보시면 공부상 건축물 현황이잖아요. 이 물건은 사무실 용도로 쓰라고 했는데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임대차를 맞춘 물건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전세 대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전세보다 먼저 전에는 무엇이 있냐면 경락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경락 대출이 안 나와요. 오로지 현금으로. 그래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거예요. 이 물건 역시 현장에 임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도면에 보시면요. 네. 외부 베란다 보이시죠? 네. 집만한 베란다가 있어요. 네. 요즘 이거 굉장히 유행이에요. 젊은 분들 MZ세대가 베란다에다가 예쁘게 꾸며놓고 캠핑하듯이 글램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외부 베란다를 갖고 있어요. 보면 저도 현장에 갔을 때 낙찰받고 싶은 물건이더라고요. 네. 근데 안 돼요. 저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지금 현금이 이 정도로 투입될 정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패스. 현금이 얼마인데요 지금?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게 문제냐면 질문을 참 잘해 주셨는데 세입자가 2억 5천을 이곳에다가 넣는 물건이니까 2억 5천보다 밑으로 받으면 세입자를 내가 돈을 돌려줘야 돼요. 세입자한테. 그렇다면 2억 5천 이상 써야 되는 물건이 되는 거죠. 네, 2억 5천 이상을 써서 이 집을 가져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를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6회 정도 유찰이 된 건데 여기서 가장 이제 속상한 분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쏘가서 들어왔다면 임차인 이분이 이 집을 사야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 모르고 들어왔잖아요. 사무실인지 모르고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걸 다 갖췄기 때문에 이 집은 세입자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돈을 타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타갈 수 있는 입장이 된들 어떻게 해요? 이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공경에 빠진 거죠. 그렇구나. 네. 지금 현재 세입자가 공경에 빠진 물건이 될 때 세입자로 내가 갔을 때 좋은 물건,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권리 분석이 있다면 이런 집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지금 현재 나라에서 그 빌라 전세 사기 그 사건에 연루돼서 집을 낙찰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세입자가 받은 분들한테는 무주택자 자격을 주겠대요. 굉장히 좋은 혜택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무소 용도가 아니었고 집 위치도 좋고 집도 좋아요. 그럼 전세금으로 내가 집을 낙찰 받는데 집이 한 채 있다라는 자격도 아니고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 준다잖아요. 집만 보는 눈, 권리 분석만 할 수 있는 눈만 있었다면 그런 좋은 집에 전세 사기를 차라리 당한 게 나아요. 네. 근데 이 집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이 집은요, 이 빌라는 위치가 너무 좋아요. 현재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 집의 위치는 보라매역 서울공업고등학교 바로 옆이잖아요. 개발 계획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개발 계획에 들어갔는데도 6회 유찰될 때는 오직 그 집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 300, 뭐 400, 네. 이렇게 500은 이제 주택일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다 주택일 거예요. 네. 이렇게 주차 대수랑 이런 게 허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소로 한 호실만 우리가 걸러내면 돼요. 그러면 그 위에는 혹시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가격? 네, 알 수 있어요. 그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투룸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3룸이 거래를 저희가 갖고 있던 물건이 나갔어요. 네. 3룸이 4억 6천에 팔렸어요. 4억 6천이요? 네. 그렇다면 이 집은 투룸이니까 그보다 얼마가 깎이면 된다라는 게 대강 나오겠네요. 계산이 나오시죠. 그리고 현재 개발 계획이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고등학교 옆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오를 예정이죠. 이 동네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주인으로 저걸 사게 돼도 네. 거기 제가 안 살 거면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대출이 안 되는 거니까 네. 확 줄겠네요. 그 숫자가. 네. 내가 살고 싶어도 현금이 있는 분. 그러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는 추천이에요. 지금 현재 보라매역이라서 신림선이 다니고 7호선이 다녀서 위치가 네.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이곳이 개발 계획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개발될 때 나는 사무소 용도란 말이에요. 네. 나한테 그 조합원 자격을 줄까도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건물이 좀 새 거라서 한참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개발은 이렇게 선을 긋고 그 안에 새 거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네. 근데 4억 6천이면 이게 만약에 2억 5천, 뭐 3억 이 정도만 돼도 3룸, 2룸이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장을 갔죠. 그리고 유찰이 될 때 어디까지 유찰이 되나 뭐 이런 것도 보겠지만 위치상 저 집을 2억 5천 정도 주고도 내가 이거를 가져왔을 때 수익이 남는다. 그것까지도 확인하고 싶어서 임장을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7평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네. 네, 우등생이세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처음에 사실 좀 혼란스러웠던 게 저는 너무 그럴 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네. 막 강남 아파트 이런 거를 좀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막 지금 보면 막 전세가 5억 10억 떨어지고 네. 막 매가도 막 몇 억씩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경매를 지금 이 타이밍에서 들어가는 게 맞나?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택들은 우선은 싸잖아요. 네. 그런 절대 금액은 비싸지만, 네네 가치를 평가를 싸게 받았어요. 맞아요. 싸니까 이런 거는 내려가더라도 네. 하방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건축비는 들어가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땅값 안 떨어질 거고, 재료비 안 떨어질 거고, 인건비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네. 진짜 경매가 되게 좋겠네요. 좋아요.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요. 얘가 그렇구나. 계속 10년 동안 다세대 빌라로만 유지를 한다면 저도 뭐 빌라 뭐 가지고 보유하세요라는 말을 선뜻 못해요. 저처럼 집을 사랑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으시겠어요. 근데 저 다세대가 좀 있다가 개발을 한대요 하니까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임대로 묶어놓는다며 그 개발이 들어갑니다 하면 그때는 그 임대 그 연한을 채우지 않아도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바로 임대 사업자에 넣는데 개발이 되잖아요. 연한을 안 채워요. 와, 그렇구나. 이제 계약서 쓰실 때 임차인이 그걸 알고 임차를 하세요. 야, 그러면 이거 진짜 배워두면 되게 좋겠는데요. 오늘 한 분 또 전도 끝.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경매를 아까 이렇게 되게 강추하시고. 네, 항상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셔서 막 돈이 안 되는 물건 낙찰 받아오실 때가 제가 가장 속상해요. 짧게는 뭐 3달밖에 안 걸리겠지만 길게는 1년도 가는 게 한 사이클을 돌리는 게 이 경매거든요. 명도까지 다 하고 또 전세도 놔야 되고 돈이 된다면 모든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쓰고 모든 과정을 다 거쳤는데 돈이 안 돼. 하시면 안 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아, 그렇군요. 첫째도 수익이 많이 나야 되고 둘째도 수익이 많이 나야 되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경매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가 가장 기운이 나요. 이 좋은 거를 설명해드리는 거니까. 네.